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울 이야기 중에 오늘은 탈무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탈무드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얻어낸 지혜가 탈무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키소, 돈 지갑을 넣는 주머니를 얘기합니다. 키소. 두 번째는 코소, 술잔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카소, 분노를 나타내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키소, 코소, 카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른 민족을 평가하는데 기준을 삼는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이런 것으로 다른 민족을 평가해 왔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제일 먼저 돈 지갑 얘기 나오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술을 어떻게 마시는가, 그럼 마지막에는 인내력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를 유대인들은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돈과 술과 인내력은 유무형적인, 말하면 인간 생활의 가치를 유지 또는 파괴시키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잘 구별하기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인간 성품에 있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또 구분합니다. 첫째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은 물론 너의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유형이 첫째고, 둘째는 내 것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은 나의 것이라는 별난 유형이고, 셋째는 내 것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도 물론 너의 것이라는 정의감에 불타는 유형, 그리고 넷째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도 또한 내 것이라는 이기적인 사람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4년에 들어와서 이 나라 정치인들의 정신 상태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지적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우리 그 결과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보지 않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가 낙관적이길 바라지만은 비관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해 나갈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미래의 절망감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몰살 정책 앞에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유대인들의 지혜를 차근차근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위기를 극복한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거듭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 왔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제시하는 현인이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용해 본다면은 우리 모두 스스로의 국민성을 보다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어떤 추락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실마리를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현명한 사람 앞에는 침묵을 지킨다. 우리가 말하면 스스로 세련된 어떤 국민들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명한 사람 앞에는 침묵을 지킨다. 왜 그러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이 현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은 현인이 되기 위한 7가지 조건 중에서 당연하게 현자의 말은 잘 들음으로써 우리가 현자가 될 수 있다. 둘째는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않는다. 말을 할 중간에 끊는 게 제일 어떻게 말한 사람이 기분 나쁜죠. 빨리 끝내버리고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게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끊는 것입니다. 끝까지 듣고 내 할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좋겠다. 셋째는 대답을 침착하게 한다. 대답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성질을 내서 한다든지 급하게 뭐 한다든지 하면은
자꾸 대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넷째는 항상 핵심만 뽑아 질문하고 대답을 조리 있게 한다. 핵심 질문을 할 때 질문의 핵심 되는 분, 흔히 말하면 본질적인 부분을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대답은 또 조리 있게 거기 본질적인 질문에 맞게 본질에 맞게 대답을 해야 된다. 다섯째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게 일의 우선순위고 말하면은 우리가 일 정할 때 중요도와 시급성,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고서 말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이렇게 우리 구분해야 되냐. 항상 그날에 해야 할 일은 뭔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제일 빠른 걸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통상은 현인들은 현명한 사람은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항상 그날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것은 다 일에 젖혀놓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일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이렇게 핵심 말하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그야말로 성과를 많이 내고 일의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은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한다. 잘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그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는다. 항상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기서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변명을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는 궁극적으로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진실은 망설이지 않고 인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타난 결과 팩트는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실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는 나타난 결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먼저 들어야 할까? 물론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해서 이에 유대인들에게 배울 이야기 중에서 탈무드에서 뽑아서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탈무드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이야기를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탈무드에 있는 이런 내용들처럼 현명하게 우리가 현명한 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 행동하고 또 말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